먼저 부동산 전문가이신 송광범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동 90블럭에는 당초 우리 안산시 지역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게 5성급 호텔과 국제행사가 가능한 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행 과정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 있고 또 건설이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미래경영연구소의 허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약 12,000여 평,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가 1차부터 이제 7차 계획 변경 과정 중에 계속 포함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빠진 적도 있었는데 5차, 6차 때 빠졌구나. 약 한 12,000평에 달하는 규모면은 국제 행사를 위한 컨벤션 센터와 5성급 국제 수준의 5성급 호텔 건설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까지 90블록에는 이제 이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 센터는 건설되지 않았고 5성급 호텔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호텔 부지, 컨벤션 센터 부지에는 소규모나 일반적인 숙박시설인 관광 호텔들이 지금 건설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시설 투자 비용은 줄이고 개발 사업 이익은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냥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사업이라고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처음에 GS 컨소시엄에서 제안했던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컨벤션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 건설을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주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아직은 90블록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실제 인구가 62만이라는 최근 발표도 있으셨는데 60만이 됐든 70만이 됐든 50만 이상 되는 도시라고 하면은 국제품 규모의 행사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시민들께서 권리를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사사무소 아토의 이용재 건축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GS 건설 측에서 좀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만 안산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째는 GS건설이 이 선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한 안산시 발전기금 2천억 원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GS건설하고 안산시하고 맺은 양해 각서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30%를 안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양해 각서가 있습니다. 이 양해 각서를 지금 얼만큼 지키고 있고 또 이 말벌이가 될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2천억하고 30% 양해각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미래경영연구소의 허진 소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이 발전기금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2015년 11월 15일
안산시 변호사와 관계 기관에 의뢰한 그 진행 과정에 보면 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뢰한 결과 관련 법률상 발전기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안산시 내부 방침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구권을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산 시민들께서는 법률적 책임은 법률적인 책임이 없으냐 그런 2천억 원에 대한 거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근데 사람에게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듯이 기업 경영에도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과연 GS 컨소시엄이나 GS 건설이 제안서를 제안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 제안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윤리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한번 판단을 스스로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2천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천억 원이 이제 물론 시민들 이익이니까 중요하지만은 2천억 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또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합법적인 문제보다도 윤리적으로 이제 한번 책임을 한번 지게 하는 것도 우리 안산 시민들의 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정말 제가 지금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 30% 복합개발공사 중에 30% 공사 지역업체 참여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3조 7천억 원의 30%는 1조 1,100억 원인데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집행되는 건 아니지만 1조 1,100억 원이 지역 시민들 손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 집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거든요. 일자리 걱정 안 하셔도 됐을 테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에서는 48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가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얼마나 공사를 수행했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곡동에 2개 아까 말씀드린 가스 엔지니어링 업체 하나 업체하고 인테리어 업체 공교롭게 2 업체가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이 2개 업체는 현재까지도 GS건설 협력업체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는 참여가 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안산시에서 이건 시당국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GS건설과 관련된 90블록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독려하는 행정대감독을 집행해 나갈 것을 이것도 시민들께서 시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는 아이 저당 더 준다 그러잖아요. 시민의 이익을 시민이 지키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